교복 입고 투표하게 하자.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당연히 뭐 정치인이니까 이게 이해득 씨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 카드를 던진 걸 거 아니에요.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층을 뜯어봤을 때 선거 연령 낮추면 유리해집니까? 유리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장면이 매우 어색한 장면이거든요. 너무나 어색하죠. 예. 왜냐하면 그 정당이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이 있고 그 정당은 이렇게 주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 해왔던 길이 그걸 이제 있고요. 깨트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사실인가 재차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 갑자기 하니까 이게 바로 의심을 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전향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분위기를 좀 만들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보이면서 주장을 하면 그런 선의도 있구나라는 느낌들이 보여질 수 있을 텐데 기존 방식 주장과는 180 달라지는 부분을 갑자기 주장하니까 뭔가 이제 정치적인 실리에 따라서 이거 하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의심이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되면서 오늘 이제 기사들 보게 되면은 젊은 층의 20대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것이니까 당연히 10대 후반에서도 그 비율이 이제 연장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추정되고 아마 이 정도 했으면 조사해봤을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결코 이제 이것이 내부적으로 한번 돌려보고 되게 이제 당 대표나 어디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말하는 것은 확인이 되게 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선거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취지 투표는 유권자의 범위를 넓히고 투표 자체를 수월하게 한다는 그 원칙 이 방향은 그거는 매우 훌륭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선거 연령 하한이 대부분 주요 선진국들도 18세 정도 되고요. 그렇죠. 네, 오스트리아 정도가 한 16세에서 몇 나라 안 되더라고요. 몇 나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16세로 내려갈 가능성은 지금 뭐 민주당이 또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은 없는데 그렇게 화두를 던지는 거는 아무튼 그동안에 국민의힘 마음은 어르신들만 지지하는 정당 뭐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대남을 중심으로 20대가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10대까지도 그런 경향성을 보인다고 하니까 화두를 던진 거죠. 민주당이 좀 당혹스러울 만한 화두를 이제 던져서 당연히 안 받겠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뭐 윤어게인 그다음에 뭐 극우 뭐 이런 논란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확장성 이걸 과감하게 한번 던져본 것 같은데 현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없는 것 같은데 이택수 대표님도 역시 이 10대 청소년들은 국민의힘 지지가 더 높을 거라고는 판단하세요? 네,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뭐 그 18세 이상 또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18세 20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성들 지금 세계적으로 경향성이 여성들의 진보 20대의 여성들의 진보 성향은 어느 정도 공통적인 현상인데 이대남 남성들의 보수화는 우리나라가 너무 심할 정도로 보수화돼 있는 지표가 얼마 전에 작년쯤이었는데 유럽 언론에서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이걸 이제 이대남과 영포티의 대결 구도 그다음에 또 학자들은 진자 운동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7, 80대 어르신들에 대해서 5, 60대가 저항하고 그래서 보수 세대를 이제 진보 세대가 이제 저항했었고 근데 이제 50, 60 세대에 대한 20, 30 세대가 다시 진보로 보수로 전환하면서 진자 운동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걸로 설명을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아무튼 뭐 국민의힘은 20대 남녀가 또 이렇게 다르다는 거잖아요. 남녀가 좀 다르죠. 젠더 이제 논란이 특히 이제 뭐 대표적으로 지지난 대선 때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뭐 그런 젠더 이슈를 또 강하게 던지면서 여성 뭐 가족부 폐지 뭐 이런 논란이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어서 이대남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최근 들어서 70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평가가 최근 들어서 긍정 평가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대남은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전 세대에서 가장 높은 그런 이제 우리가 뭐 20대 뭐 진보다, 20대 보수하다 이제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노무현 정부 초반에도 이제 20대 보수화 얘기가 있었어요. 기사를 찾아보시면은 그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보수화가 돼서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20, 30대 진보였는데 당시에는
당시에는 이제 연령 공식이 있었어요. 여론조사 결과를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전체 결과를 알면 대충 연령별로 이렇게 맞출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20, 30대는 진보적 성향이 매우 뚜렷했고 그렇죠. 네. 당시에는 중도가 40대를 중도라고 했어요. 아. 그리고 5060이 보수. 보수라고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완벽한 공식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게 한 20년씩 뒤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때도 이제 왜 20대 보수화 얘기가 나왔었냐 하면 어쨌든 본인들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반감이 정부를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 여당한테. 당시에 진보 정부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수적 정서가 드러난다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 이제 뭐 남녀 차이는 있지만 진보 보수 성향들이 섞여 있긴 한데 이것이 최근에 20대들이 취업이 어려워지는 부분들 또 AI가 나타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커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때 집권하고 있는 정부 세력에 대한 불만 표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도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또 보수 정부가 되면 그것이 화살이 보수 정부한테 향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벌어지는 일을 단순히 이제 이념적으로만 또 볼 거는 아닌 부분도 있다는 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항상 그 세대별로 이렇게 이쪽이냐 저쪽이냐가 좀 가려졌다면 지금 20대들은 한 세대 안에서도 이제 그게 좀 성별로 또 나뉜다는 거고. 다양성으로 봐야 돼요. 아니 그러다가 이제 또 남녀 또 사이좋게 또 지내면 또 통합이 좀 되겠네요. 네, 20대들. 근데 진짜 이 숫자가 이택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진자 운동 증명을 하고 네네. 있네요. 와. 왔다 갔다. 20대, 40대, 70대가 왔다 갔다 왔다 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아빠 엄마가 싫은가 봐 누구나. 그러니까 그쵸.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에 반대로 가나 봐요. 그리고 특히 이제 대입 과정이 네. 부모의 뭐 도움 또 개입이 굉장히 좀 강화되고 있잖아요. 네. 저희 학교 다닐 때보다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때 뭐 중2병 이런 것들이 점점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뭐 인간 수명도 늘어나지만 그래서 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서 부모하고 갈등이 좀 심해지는. 그때 우리 때는 사춘기 오고 뭐 이런 거. 예, 사춘기가 좀 늦게 오는. 네. 그래서 실제 대학생들과 부모들의 갈등이 심한 뭐 경우를 제 주변에서 뭐 리얼미터는 아니고 주변 미터지만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주변 미터 데이터로는 그렇게 확인이 되더라. 네네. 일단 정치 동향과는 별개로 네. 애들이 말은 안 듣더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민주당 합당 당- 이슈로 넘어갈까요? 예, 그럽시다. 네, 지금 민주당이 합당 블랙홀에 빠진 상황, 당내 갈등이 지금 굉장히 감정 싸움까지 치닫는 그런 양상인데 어쨌든 이제 정청래 대표가 그래서 투표 붙이겠다라고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일단 갤럽 기준 합당 좋게 본다가 28%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론은 생각보다 안 좋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조금 뜯어서 보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좋게 본다가 48% 정도가 나왔고 조국 혁신당 지지자 중에서는 좋게 본다가 한 41%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좋게 본다가 28%였는데 네.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한 절반, 그러니까 절반 48% 정도가 좋게 보고 네. 조국 혁신당 오히려 여기가 조금 더 적네요. 예, 여기서는 한 41% 정도가 좋게 본다. 근데 이제 뭐가 됐든 어쨌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과반을 넘는 압도적인 지지는 아니다. 또 없어요.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전체 결과에서는 왜 좋게 본다, 긍정적인 시각이 현격히 적냐. 네. 근데 최근의 정치 트렌드예요. 반대쪽 정당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이제 부정적으로 표출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성향층에서는 이 자체를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 더해지는 데다가 진보층에서는 이제 찬반이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결과들이 전체 결과에서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주요한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지지자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금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48%. 그래서 우리 신자님 말씀하신 대로 높은데 절반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월등히 높다거나 압도적인 것은 아닌 상황이고 네. 거기다가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부정적 시각은 30%였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초반에 나왔을 때 조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후에 또 논란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합당은 필요하다는 것이 맞긴 할 텐데 지금 시점에 맞느냐? 왜냐하면 뭐 선거에 유불리가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제 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도층들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런 논란들이 이제 커진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제가 봤을 때 좀 더 좁혀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또 어느 쪽이 이제 확실히 우세하다고 이제 단정할 수는 없을 텐데 지금 격차가 좀 제법 그래도 있는 상황인데 48대 30 좀 좁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벌어지는 논쟁을 보게 되면. 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은 어쨌든 이런 여론조사들도 합당을 주장하는 혹은 뭐 반대하는 사람들의 또 근거로 많이 쓰일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 근거 자료들을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그러니까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유리하게 좀 해석할 여지도 분명히 좀 있겠네요. 말씀 그럴 들어보니까. 가능성도 있고 네. 이 질문 던진 여론조사 하나만 더 소개를 하면 여론조사 꽃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아, 네. 역시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합당 찬성한다가 한 48.4%였고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8.7%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갤럽이랑 꽃이 뭐 조사 방식도 좀 차이가 있겠지만 표본도 좀 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 숫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제 어떻게 생각에는 해석을 해야 할지. 저런 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인데 예. 조심스럽긴 한 조사의 입장에서 조사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가 이제 조사할 때 이제 인사말을 해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저희는 조사기관이 어디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이제 합니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 조사기관이 엄청 유명하다만요. 만약에 엄청 유명하다. 삼성 뭐 SK처럼 이렇게 유명해지게 되면 네. 듣는 사람이 알잖아요. 네. 그럼 그것에 따라서 이 조사에 참여할지 말지를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안 하려다가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하려다가 안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근데 어떤 또 정치적 성향이 있다고 또 인식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전체 분포에서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어떤 과거에도 보면 어떤 보수 언론에서 조사를 이제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보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어느 일보입니다. 그 일보 조사팀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관되게 좀 보수적인 경향들이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 그런 이제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자체가 이제 어떤 성향을 가지거나 아니면 어떤 대답을 이미 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응답했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좀더 충분히 부합하는 있다. 하우스 이펙트. 그런 것이죠. 예. 네. 하우스 이펙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인데 네. 그것도 포함해서 이제 향후에는 뭐 친명이냐 친청이냐 간에 이 합당 관련된 여론조사는 합당의 시기 네. 관련된 질문이 아마 던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 어제도 제가 한준호 의원, 한준호 네. 최고위원이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합당에는 찬성한다.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 있는 거고 지금 정청래 대표는 바로 이제 당원 투표에 붙여서 합당 결정하자.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합당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여론조사 조사 결과처럼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다 찬성인데 조사의 시기 방식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조사기관들도 어떤 워딩으로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친명이냐 친청이냐 이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댓글 보면은 일단 여론사 자체 합당 관련된 여론사를 1m는 안 했거든요. 왜 안 하냐? 네. 누구 편이냐? 뭐 이렇게 댓글로 누구 편이냐? 네. 누구 편이에요? 저희는 항상 중립이죠. 예. 그리고 조사 만약 한다면 조사 이제 그 합당의 시기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래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이 조사는 굉장히 민감한 조사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제 빠르게 네. 지금 여론이 변동될 수 있으니까 빠르게 당원들 여론조사 등을 네. 당원 투표 등 합당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라고 묻는 것을 아마 해보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고 시기고 뭐고 다 그 떼고. 떠나가지고 어쨌든 이 큰 틀에서만 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반대쪽에서는 찬반으로 하게 되면은 여론이 그래도 찬성이 좀 그렇죠. 높은 거는 사실인 것이니까 그걸로는 안 될 테니까 아마 이제 우리 이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합당의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에 하느냐 지금 하느냐 이것을 묻자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있어 보여요. 그럼 이 전당원 투표의 질문 설계가 매우 중요하네요. 그래서 네. 조사는 좋은데 아무튼 그걸로 물어보자. 이것 때문에 합의가 또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합당 자체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그 시기만 그거를 묻는다. 주면 약간 제가 봐도 네. 이게
반대가 훨씬 높아지기는 힘들어 보여요. 민주당 지지자 안에서도 격차는 좁혀질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그러면은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또 반대쪽에서는 시기로 논쟁을 가져가자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합당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면 합당이 훨씬 높을 테니까 약간이라도 어쨌든 높여. 반대한 쪽에서는 차라리 그러면 지방선거 전이냐 후냐를 물어보자로 가자. 그러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되는데 또 또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이니까 네. 또 새로운 걸 하실 수도 있겠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선거 네. 뭐 이슈가 또 몇 개 있는데 그 이왕 뭐 꽃 얘기도 좀 나왔으니까 김민석 총리 얘기 잠깐만 좀 여쭤보고 그 서울시장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그 이제 뭐 서울시장 여론조사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론조사 꽃에서 계속 이제 김민석 총리를 후보로 넣어서 이제 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민석 총리가 내 이름은 좀 빼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제 김어준 씨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나는 넣어서 하겠다라는 입장을 시사를 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실제로 조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12월에 총리실에서 빼달라고 공식 요청이 왔었고 네. 뭐 그 이전에도 우원식 국회의장도 빼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리얼미터에도 연락 왔어요? 그럼요. 그 조사기관에 다 이제 다 공문이 왔고 네. 네네. 그러면 보통 다 뺍니다. 네. 굳이 그거를 넣어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네. 그래도 지금 정권 초기에 국무총리실에 저희가 찍히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도 여론조사 용역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국회의장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꽃은 다른 외부 클라이언트의 용역을 받지 않고요. 그냥 자체 구독자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디펜던트하죠. 독립적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 눈치 보지 않는 그런 성격의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는 걸 김어준 공장장이 당연히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날 같이 방송을 했었으니까 이제 물어봤더니 왜냐하면 이제 뭐 저나 이제 같이 방송을 했던 패널 박시영 대표한테도 같이 김어준 공장장이랑 협의해서 저희 3명 같이 동의해서 넣은 걸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다라는 이제 식으로 네. 제가 이제 김어준 공장장한테 질문을 했는데 네. 이런 답변을 한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누구 얘기 잘 안 듣는 편이니까. 네. 근데 김인석 국무총리는 제가 이제 건너서 들었는데 굉장히 당황했고 당시에 미국에 있었거든요. 네. 불쾌한 좀 심경이었다. 네. 왜냐면 안 나간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김원중 공장장은 혹시 나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축구에서 스쿼드라고 하잖아요. 네, 후보군이 후보군. 좀 많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김원중 공장장은 아무튼 이번에는 꼭 서울시장을 탈환해야 되니까 정원호 구청장이 잘 하고 있지만 김민석 총리도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된다. 어떤 음모론에 이제 김원중 공장장은 기본적으로 음모론을 본인도 인정하니까 근데 본인이 음모론의 대상이 되는 거는 거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네. 김민석을 죽이기 위한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서울시장 탈환을 위해서 스쿼드 넓히는 차원에서 한 것이다라고 마이크가 내려간 상황에서도 제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뭐 의도는 그랬지만 그럴 수 네. 있지만 또 결과는 또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네. 측면에서 이제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이제 뭐그 불만적인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두 가지를 주는데 여러 후보들을 묻는 이제 다자대결 조사를 물어요, 되게. 그러면 거기에 뭐 지금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정원호 구청장. 네, 뭐 구청장부터 예, 예. 해서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나는 출마를 서울시장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